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었는데요. 어,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아니면 정치판에 이제 직간접적으로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대답을 해 왔습니다. 홍이냐 윤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윤인 것 같아. 윤으로 굳어진 거 아니야? 윤이야. 그 어조의 높고 낮음은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그래도 막판 승자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홍준표 후보, 홍준표 의원의 이 치고 들어오는 그 반전의 기세가 워낙 드셌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편들어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웠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투표함을 여러분 결과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를 한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부터는 전 검찰총장이라는 다섯 글자를 말끔하게 떼어버릴 수 있는 윤석열 후보 이렇게 다섯 글자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일은 무엇일까?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답변이 있게 될 거고 아마 지금부터 이제 3월 9일부터 이루어질 일을 미리 계산한 그런 일도 함께 시작이 되어야 될 겁니다.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제1야당, 특히 이번처럼 정권 교체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그런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부분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만큼 책임감 있고 무겁고 엄숙한 얘기가 앞으로는 나와야 될 것이다. 이제 그 조그만 실수도 용서되지 않는 제대로 꾸려진 그래서 상대편에게 어떤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스크럼을 짠 캠프가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어떤 잡음도 이제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 지지자들이 용서하지 않는 그런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을 아마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이제 대통령 후보가 해야 될 일은 우선 전 국민적 궁금증, 불안, 걱정, 분노 이런 것들이 용광로처럼 한 곳에 집결되어 있는 대장동 게이트 이것을 밝혀내는 일입니다. 대장동 게이트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최대한 압박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검찰과 경찰 쪽에서 자기들 스스로가 알아서 태도 변화가 올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이제 본선 경쟁의 스타트 총소리를 울린 만큼 아마 검찰,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검사들도 경기 남부경찰청의 일선 수사관들도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대장동 게이트의 그 수사에 박차를 가할런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후보는 매우 적절하고 또 시기를 놓치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 이전에도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대장동 게이트의 공동 정범으로 그렇게 지목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그 말에 연이은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증거물들은 이미 차고 넘친다고 할 만큼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는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 오로지 유일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서 윤석열 후보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국민들의 의혹과 불안과 분노가 한 곳에 집결되어 있는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 그것을 밝혀내는데 앞장서야 될 거고, 그것의 머리통, 그것의 윗선, 네, 몸통, 이것을 밝혀내서 그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이 환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선거대책위원회, 즉 국민의힘 캠프를 어떻게 꾸리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일대에 꾸리고 있었던 윤석열 후보의 캠프는 사실은 이제 해산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저 밑에까지 말끔하게 해산하고 그 위에 새로 축조를 해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 옆에 모여 있었던 현역 의원 40명,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지지 의사를 밝혔던 160명 당협위원장, 그 사람들에게 마치 엄청난 빚을 진 것처럼 끌려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대 로마 시절에 2, 3년 동안 원정 전쟁을 했던 그 장수가 로마로 이 승전보를 알리러 들어오는 장수가 됐을 때, 이 사람이 원로원에서 정치를 펼칠 때는 그 원정 나갔던 그 전쟁터를 함께 누볐던 막료들을 봉토를 넉넉하게 주어서 다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로마의 원로원 정치는 새로운 팀을 꾸려서 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이전까지의 캠프와는 또 다른 모습의 캠프를 꾸려야 된다, 뭐 이런 숙제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 김종인 위원장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영입 문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영입의 형식, 영입의 시기, 그 다음에 그 영입된 인사에게 주어지는 그 권한,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는 유권자 중에 김종인 위원장을 혐오하는 그러한 유권자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하되, 그러나 너무나 그것에 얽매이지도 말 일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에게 선대위원회를 맡기면서 총괄 그 권한을 줄 것인지, 총괄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인사, 재정, 전략, 이런 것들을 다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 여부, 그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한다면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주 중으로 그 시기를 조율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한 보름 정도 조금 더 시간 여유를 줄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이제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전임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한때 검찰총장의 임명장을 받았던 우리 윤 총장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러나 그에 맞서서 단기 필마로 싸웠던 검찰총장, 뭐 이런 관계를 완전히 씻어내고 잊어야 됩니다. 이제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그것도 당당한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동등한 자격으로 맞서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영수회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1대1로 단독 면담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 선거의 중립적인 관리와 중립적인 그 결말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대통령 후보로 최종적으로 지명된 이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의 당무를 총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무라고 하는 것은 인사, 조직, 재정, 전략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말이 됩니다. 이대로 간다면 이준석 대표는 지금부터는 11월 5일부터 이준석 대표는 아주 실무적인 관리자 그 역할로 권한이 매우 축소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남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준석 대표를 껍데기로 팽할 것인지 아니면 끌어안고 갈 것인지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지분이 있습니다. 젊은 층에 대한 지분, 그 다음에 수도권에 대한 지분, 새로운 신규 당원들에 대한 지분, 뭐 이런 지분들이 있습니다. 그 지분을 끌어안아서 용광로 같은 새로운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고 가는 문제. 이 문제도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새로운 숙제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그 다음에 김동연 새물결 대통령 후보, 안철수, 김동연, 안철수. 그러니까 범야권이 정권교체의 열망을 성사시키기 위한 그 정치적 자산들을 어떻게 갈무리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한마디로 단일화 문제인 것입니다. 단일화도 역시 마찬가지의 그 조건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단일화를 공개적으로 거론할 것인지의 여부, 아니면 물밑 협상은 있되 물밑 채널은 열어놓되 공식적으로는 일절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단일화 이야기를 꺼낸다면은 금년 크리스마스 무렵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년 2월쯤이 될 것인지 내년 2월 달쯤 그것도 2월 하순쯤에 막판 단일화 협상을 해야 범야권의 정권교체의 정치적 에너지를 최고조로 밀어 올릴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지혜롭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윤석열 후보는 이제 원오브댐 경선 후보들 중에 한 사람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링 위에 두 사람이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물론 정의당이 심상정, 국민의당이 안철수 그 후보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양강 구도는 큰 변함없이 내년 3월 9일까지 그대로 존속될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잔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습니다. 이제 그러한 새로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3월 9일 그날까지 오늘이 11월 5일입니다. 12월 5일, 1월 5일, 2월 5일, 3월 5일 딱 넉 달 남았습니다. 넉 달 동안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의 장래를 양 어깨에 짊어진 정권 교체의 주역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막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